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경제의 뒤바뀐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가 예전에 러시아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냉전에서 소련을 스타워즈 같은 군비 경쟁으로 내몰아 경제를 옥죄었던 것과 같은 상황을 스스로에게 재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경제도 어려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벌여 러시아를 찢어먹으려다 오히려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타이완을 대리 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타이완에서 전쟁이 나지 않고 긴장 상태만 유지돼도 미국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군산 복합체만 일시적으로 돈을 벌 뿐 민생 경제가 철저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논의가 그저 형식적인 것을 넘어선 구체적인 파산 전망이라는 점에 러시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미국이 망하면 유로존도 당연히 무너집니다. 이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를 공격해 무너뜨리고 자원을 빼앗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을 그들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집단 서방은 절망스럽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더 길면서 지금보다는 강도가 덜한 전쟁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구의 유일한 희망은 전쟁 당사자가 끝까지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벌이다 자기네가 용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승절 바로 전날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포함됐습니다. 8위로 랭크됐습니다. 2014년 크림 편입으로 버락 오바마가 길길이 뛰면서 러시아를 G8에서 쫓아냈습니다. 당시부터 러시아는 제재에 대해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서구가 제재한다면서 식품 수출을 중지하자 러시아는 국내산 까망베르 치즈와 로크포르 치즈를 개발해 쇼핑센터에 선반을 채웠습니다. 또 모기지로 국내 건설 붐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서방은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또다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루블이 출렁거리고 초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러시아는 이를 이겨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2조 3천억 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GDP 기준으로 프랑스, 캐나다 사이에 들어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게트를 구울 가스가 없어 폭동이 일어난 프랑스 다음이라는 것도 넌센스이기는 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서도 경제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빈곤층도 크게 감소해 지금은 10% 미만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밀란으로 이어질 생활 수준의 악화는 없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실토했습니다. 다만 한 모스크바 시민은 모르타델라를 사기가 좀 어려워졌다면서 불평했다고는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객관적으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원유와 가스, 원자력, 기계식 농업뿐만 아니라 다음 천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기, 정글, 비옥한 땅을 광대하게 비축해뒀습니다. 지금 러소포비아의 광기에 빠진 이들은 러시아에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허황된 소리를 하면서도 정작 막다른 길에 몰린 미국과 유럽의 실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